자, 전 시간에 우리가 민법에 대한 거 몇 가지를 배웠어요. 그렇죠? 법조문 6개를 배웠습니다. 다시 복습. 민법 몇 조? 채권편에 393조의 1항과 2항. 1항은 뭐라고? 통상손해. 통상손해의 개념은 가해자가 통상적으로 알거나 알 수 있을 만한 손해. 오케이. 2번은 무슨 손해? 특별손해. 그건 뭐예요? 알거나 알 수 있을 만한 손해가 아닌 것. 특별손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작년에 손해하정 우리 자동차 보험이론 및 차량 대여물 실무에서 1번 문제가 이 문제에 나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의 사례를 여러분들이 몇 가지를 들어서 전신주, 그렇죠? 그리고 GS25 뭐 편의점 얘기했는데 그 GS25 편의점 당연히 냉장고에 그 어떤 냉동 얼려주는 부분의 기계가 과전류나 과전압으로 폭 터져서 망가져서 안에 있는 아이스크림이 녹았다면 당연히 해주는 거죠, 그거는. 근데 그거 없이 그쪽엔 피해가 전혀 없는데 다만 전기가 복구되지 않아서 그 안에 있는 그 아이스크림 100만원어치가 녹았다 하면 그런 건 어떤 손해다? 특별 손해다. 왜? 그쪽 이게 GS25 들어갈 건지 가정집에 들어갈지 알 수가 없잖아, 사고 난 거. 실제로 그런 사례, 제가 직접 했던 사례들이에요. 이런 사례들을 설명을 했었고 또 하나 뭐 394조 얘기했죠. 어떤 거요?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한다. 근데 그건 원칙일 뿐이지만 실제로 현물보상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그런 반대 개념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 약관에 뭐가 있다? 현물보상이라는 개념을 집어넣었다. 대물에서 자기 차량에서 자기 차량 손해에서만 어떨 때 조건이 보험자가 지가 필요하면 이렇게 그런 뒀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750조부터 760조까지의 4가지 법조문을 얘기했죠. 불법행위에 대한 거. 오케이. 이런 내용을 지난 시간에 배웠고, 자, 그러면 이거 외에 법이 굉장히 많아요. 또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면 그런 책임만 있는 게 아니라 형사 책임이 있고, 첫 번째로 또 하나는 민사 책임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행정 책임이 있는데,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일단 사고가 발생되면 이런 책임이 있어요. 형사 책임은 뭐예요? 형법에 준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위법 환행이 있으면 뭐 이렇게 하는 게 형법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공법을 어기는 거야. 형법은 공법이라고 그래. 공공간의 공공법을 어긴 걸 형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형법이 굉장히 하나만에 담을 수 없으니까 또 그거에 도로교통법이라든지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다 이런 게 형법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특례법들이죠. 도로교통법에 뭐 안전거리 미확보 아니면 주화신보 뭐 이런 거에서 뭐 사고 나면 다 형사 위반이겠죠. 그렇죠? 형사적인 책임이 있어. 그러면 형사적인 책임에 대한 건 어떤 거냐면 경찰관이 출동해서 너 가해자, 너 피해자 이것만 나누는 거야. 경찰관들은. 가피해자만 구분해줘요. 그러면 가피해자 구분해주면 어떤 게 있냐면 자, 경찰관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공공기관에서 공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너 가해자 됐어. 그럼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그거에 상응하는 과태료나 이런 거 부과시킵니다. 왜? 검찰에 송치해서 그럼 검사 지휘하에 받고 그거를 조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나? 피해자는 또 피해를 입었잖아. 물적인 피해를. 맞아요? 그 물적인 피해를 보상받아야 되잖아. 그건 어떻게 해요? 당사자 해결이야. 경찰관이 여기까지는 관여 안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송치를 하면 검사가 이제 하죠. 당사자 간에 합의해와 합의서가 없으면 이 사람한테 가중을 할 거고 합의서가 있으면 원만하게 합의됐습니다. 그러면 좀 선처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만큼 형량을 감량을 해줄 수가 있겠죠. 이게 형사적인 책임이야. 자, 그럼 민사 책임은 형사 책임이 존재하고 나면 민사 책임은 또 따로 존재하겠죠. 손해 나 다친 거 치료비하고 관계비 100만 원 나왔어. 내 차 망가진 거 200만 원 나왔네. 300만 원 내놔. 이거는 민사적인 책임이겠죠. 이거는 가해자, 피해자를 구분한 어떤 법에 대한 기준이고. 또 행정적인 건 뭐예요? 거기에서 뭐 행정기관에서 어떤 뭐 처리하는 게 있겠죠. 과태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행정적인 처분일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배우는 자동차 보험에 대한 건 이 부분에 대한 거, 이 부분에 대한 거다. 이 부분에 이거하고는 우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 처리해주는 건 운전자 보험이 따로 있어요. 운전자 보험이 따로 있고 이것도 일종의 한 운전자 범위에 하나 들어올 수도 있는데 거의 뭐 잘 안 들어오죠. 운전자 보험에서 형사 벌금이라든지 형사에 대한 소송,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처리해 주게 돼 있죠. 그래서 이쪽에서 영역이고 자동차 보험은 민사에 대한 피해물에 대한 거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보험에서 커버하는 게 이 민사적인 책임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민법에 관련된 것도 다 이거에 대한 거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민사적인 책임에 있어서 우리가 처리해 주는 게 이제 자동차 보험인데, 자동차 보험은 약관이라는 게 있어요. 약관이 뭐야? 20세. 약관은 뭐냐면 당사자의 약속이에요. 약속을 모아놓은 하나의 그 집이야. 약속을 모아놓은 그 책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약관. 그러면 당사자 약속이니까 누구하고? 보험회사하고 고객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법을 배웠으니까 유식한 표현으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이런 또는 피보험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약속을 한 거야. 이 당사자는 여러분 약관에는 보험회사라고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계약법을 배웠으니까 보험자겠죠. 또 다른 사람은 누구냐면 이하고 보험회사하고 계약을 맺은 보험계약자가 있겠죠. 이건 또는 피보험자도 속할 거라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면 같을 거고 틀리면 뭐 서로 틀리겠죠. 타인을 보험 뭐 이런 개념이에요. 잘 보여요? 영상에도 찍혀? 잘 보여요? 자, 그러면 보험회사,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이 당사자, 둘이 약속을 했대. 차, 웃기잖아. 여러분 혹시 자동차 보험 들어봤어요? 정현이 들었지? 네 차냐? 부모님 차냐? 그럼 보험 들 때 네가 언제 약속했어? 얘들하고? 지들이 약관이나 주냐 요새? 주지도 않잖아. 내가 알아서 하세요. 요새 약관 안 줘요. 웃긴 것 같아. 약관 원래 줘야 되거든? 근데 뭐 인터넷에도 다 있으니까 약관 안 주는데, 자, 나하고 약속했대. 언제 약속했어? 약속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럼 우리 대신해서 누가 하냐면 보험회사가, 여러분 계약법을 배웠으니까 배웠다고 상정하고 얘기를 하는 거야. 보험회사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한테 인가를 얻어야 돼요? 이 약관에 대해서 금융위원회, 금감위가 아니라 금융위원회, 옛날에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지금 금융위원회로 바뀌었는데, 금융위원회는 정부기관이에요. 금융감독원은 걔는 민간기구야. 민간기구인데 아주 더럽게 감독 행사하냐고 웃기는데 실제적으로 민간기구가 민간을 감독하는 거야. 그 왜 금융위원회가 있어요? 금융위원회는 정부기관이야. 금융위원회에 허가를 내야 돼. 나 이런 상품 팔 건데 허가해 주세요. 금융위원회가 쭉 검토합니다. 누구 입장에서? 어린 백성들. 우리 입장에서 검토합니다. 자동차 보면 약간은 쭉 검토하는 거야. 오케이 하고 도장을 찍어서 허락을 해요. 인가를 내주면 그때 그걸 갖고 보험 상품을 파는 거예요. 물론 약관이 있어서 뭐 액추어리들이, 계리사들이 어떤 해서 요율 계산한 거, 앞으로 이거 뭐 적립금 어떻게 쌓고 어떻게, 이거 다 해서 올리겠죠. 그러면 약관을 보고 검토를 합니다. 꼼꼼하게. 보험 요율 산출한 근거, 이거 어떻게 적립을 할 거고, 입상금, 뭐 준비금, 리저브 제도는 어떻게 쌓을 거고, 뭐 어떻게 하는 거, 이거 하는 거 다 꼼꼼하게 검토해서 이상 없으면 오케이 사인을 해요. 그 중 하나 약관이야. 그러면 우리 같은 어린 백성들이 이걸 하나하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 검토할 수 없으니까 우리 대신해서 누가 한다고요? 정부기관이 우리 입장을 서서 오케이 해준 거야. 그러니까 그걸 갖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가 약속한 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인만 하는 거. 오케이, 내가 약관의 설명을 잘 들었고 약관 내용대로 성실히 할 거다고 자필 서명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약관대로 내가 따라 하겠다, 약속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청약서 사인하는 거. 사인했죠. 그런 개념이야. 그래서 당사자가 약속한 약관이 있는데, 약관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아까도 우리가 형사적인 책임할 때 그 형법 얘기했죠. 형법의 특별법인 뭐 도로교통법이라든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같은 거 얘기했죠. 똑같아. 약관에도 뭐가 있을까요? 보통보험 약관이 있어. 보통 약관이 있고 특별 약관이 있어요. 엄밀한 의미에서 뭐냐면 보통보험 약관, 특별 보통보험 약관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계약법에서 보면 그 약관 해석의 원칙이 있죠. POP 원칙이 어떻고 뭐 수기 작성 뭐 우선의 원칙 막 이런 거 있죠. 손으로 찍찍 긋고 그 위에다가 손으로 타이핑한 거에 찍찍 긋고 손으로 막 쓰면 그게 우선한다 그랬죠. 미안한 얘기는 자동차 보면 그딴 거 없어.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가 가입하는 실손보험 이런 거 있죠. 개인이 가입하는 보험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 불가능해. 그러면 그거 왜 써놨어, 계약법에서? 해상이나 항공, 그 다음에 큰 건물 같은 이런 그 공장들 있죠? 그런 거에 대한 전문가끼리는 그게 가능해.
야, 우린 이거 필요 없어. 빼. 이거 놓자. 이렇게 찍찍 긋고 선택할 수 있다는 거야. 전문가들끼리니까. 그거는 기업보험이라든지 큰 보험 얘기고, 우리 같은 가계보험을 구성하는 그 일반인들한테는 뭐 수기 우선의 원칙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다 보통보험 약관이야. 근데 우리는 그냥 얘기할 때 보통 약관, 특별 약관 얘기하는데 뭐부터 해석하냐면 얘가 해석하고 그다음에 얘 해석하게 돼 있어. 자, 그럼 내가 지금 여러분 약관을 나눠줬는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는 어저께 내가 밤에 금융감독원에 들어가서 57페이지 넘버링도 안 돼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넘버링을 했어요. 그러니까 총 57페이지가 나와. 그래서 한 페이지에 2짝씩 찍었는데 원래 이런 거 학원에서 해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직접 출력하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하려면 말 안 들으니까 일률적으로 우리 실장님 얘기해서 이거 뽑은 거야 아까. 근데 강의하기 전에 이거 뽑았더니 폰트가 막 깨져서 다시 아래 한글 다시 또 깔고 새로 뽑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못 주고 지금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약관을 시험이 끝날 때까지 늘 갖고 있어서 쭉 보면 되고 너무 귀찮아 그럼 어떻게 해요? 각 손보사나 어떻게 가서 조만한 그 포켓식으로 된 요만한 약관이 있거든요. 요만한 사이즈 약관이 있어요. 요만한 거. 약관이 딱 요만하게 되어 있는 게 있거든. 포켓에 넣고 다니면서 약관을 쭉 봐도 돼요. 그래서 요만한 약관을 구하든 여러분 지금 준 거 반 돼 있는 걸 보든 이렇게 봐서 늘 이렇게 쭉 계속 숙지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러분 준 거는 보통보험 약관이 거의 다고 특별 약관은 뭐 몇 개 안 들어가 있을 거야. 여러분들이 있는 거는 주로 다 개인용 보험에 대한 약관이에요. 그래서 업무용이나 영업용이 아니라 개인용에 대한 약관이 있는데 어쨌건 보통보험 약관에 대한 거고요. 특별 약관은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게 거의 없어. 그러니까 뭐 운전자 연령 범위를 제한하고 나이를 제한하고 연령을 제한하고 범위를 제한하고 그 다음에 뭐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 약관 정도 몇 개 없어요. 그리고 가족 운전자 한정 이런 거 운전자 범위 제한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다른 자동차 운전자 뭐 특별 약관 이 정도 외에는 여러분들이 그 특별 약관은 공부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빼고 나중에 몇 가지 가르쳐 줄 테니까 다 어디에서 시험 문제 나온다 생각하면 돼요. 보통보험 약관에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보통 약관을 여러분들 중점적으로 공부하시면 되는데 저는 그 시험 제도가 바뀌면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약관에서 반은 내야 된다 생각해요. 100점 만점이면 여기서 한 50점은 내야 된다. 그렇게 안 내면 40점 정도 내야 되는데 얘들이 그렇게 안 나오고 거꾸로 어떻게 해요? 실무에서 자꾸 70점, 60점을 내려고 그래. 내가 볼 때는 이 약관에서 한 4, 50점을 나와야 돼. 왜? 누구를 위해서? 어린 백성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약관에서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보상 직원들도 미안하지만 약관 잘 몰라요. 나는 약관 할까? 나도 몰라. 약관은 왜 모르냐면 지금은 각 삼성화재는 무슨 카예요? 애니카, 현대는 하이카, LIG는 매직카 뭐 이런 거 들어봐서 동부는 뭐예요? 프로미. 왜 웃어? 저기는 메리츠는 메리츠도 뭐 있어요. 이게 다 자기네 고유의 그게 있어요. 그래서 2000년도부터 보험 요율이 자유화됐어요.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는 깔고 있고 2000년부터 21세기부터 들어서서 나는 99년도에 시험을 합격했으니까 그 전에 하고 지금하고 우리 때 하고 2000년도부터는 틀려졌어요. 2000년부터는 보험 요율이 자유화되면서 기본 요율은 똑같아. 이걸 건드리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 상품을 하나씩 만들어서 지네 멋대로 막 상품을 고치게 돼 있어. 근데 기본 베이스 흔들지 않고. 이해되세요? 그래서 삼성화재는 애니카 서비스에서 애니카 특약을 자기네 만들었어. 프로미 서비스, 프로미 특약을 따로 만들고. 근데 그 골격은 벗어나 안 벗어나? 안 벗어나요. 그러니까 일반 독자가 고객들이 생각할 때 소비자가 삼성화재 나쁜 새끼들 무조건 비싸. 이거 아니야. 어떤 상품은 전 종목 중에서 어떤 상품은 삼성화재가 최고 싸. 어떤 연령대 어떤 차는요, 삼성이 최고 싸. 근데 그렇게 싸다는 다이렉트 보험 있죠? 얘네가 삼성화재보다 더 비싸. 그 통계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삼성화재가 무조건 비싼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동부화재가 되게 싸다. 천만에 만 어떤 건 삼성보다 더 비싸. 어떤 건 더 싸고, 진짜 싸고. 이렇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자기네 고유의 상품에 따라 요율을 적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회사마다 다 틀려. 그래도 공통적으로 싼 건 뭐예요? 인터넷. 다이렉트 보험이 싸죠. 그래서 다이렉트 보험이 평균
한 10에서 15% 싸다 그래. 그럼 뭐냐면 커미션이 일단 안 나가. 어떤 커미션? 설계사나 외화 조직에 나가, 대리점에 나간 수수료가 일단 빠져. 커미션이 빠지고. 기타 마켓에서 한 10에서 15% 저렴하게 판다고 얘기하는데, 뭐 그런 것들이 있죠. 똑같아요. 나머지 상품, 보상은 똑같이 지급되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좀 있어요. 자, 그럼 약관의 구성을 한번 좀 살펴봅시다. 약관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비슷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요일이 이렇게 차이가 있어서 기본 베이스는 깔아놓고, 우리는 이 상품은 예를 들어서 뭐 만 43세 이상은 비싸. 왜? 우리 회사는 사고가 많으니까. 어떤 회사는 기본 베이스인데 딴 거 비싼데 이거는 싸. 왜? 우리는 43세 이상 운전자들이 되게 사고가 괜찮아. 이렇게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겠죠. 왜? 통계로 가니까. 이렇게 막 요율이 막 차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떤 회사는 이게 비싸고 싸게 막 이렇게 막 차이가 있어요. 막 이렇게 된다는 거야. 다 비싼, 다 싸다? 이럴 수는 없고, 어느 정도는 막 이렇게 천차만별로 막 이렇게 가요. 이게 요율, 보험 요율의 차이 때문에 이런 거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약관으로 다시 와서. 약관의 구성은 여러분들 어떻게 알면 되냐면, 맨 먼저 용어의 정의가 있어요, 용어. 예전엔 용어 풀이가 뭐 뒤에 가서 15, 14 이렇게 들어갔는데 지금은 용어가 맨 앞으로 왔어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약관이 이 개정이 된 변천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몇 년 전에 그 전체 그 생명보험, 손해보험, 그중에 자동차 보험은 하나의 또 대표적인 상품이잖아요. 온 국민이 친숙한 보험, 자동차 보험. 이렇게 해서 정부에 있는 사람들, 보험회사에 있는 사람, 일반인들 대상으로 약관의 이해도 조사를 했어요. 그럼 가장 많은 친숙한 보험이 무슨 보험일까? 생명보험이에요? 손해보험 여러 개 중에서 어느 게 가장 친숙해?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나마 자동차 보험이잖아. 자동차 보험 60점도 안 돼. 빠르게 F야, 여러분. 학점으로 따지면. 이건 뭐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뭐 이상한 소리 찍찍 써놓고. 내가 봐도 그래요. 그래서 다시 문제 있다. 약관을 새로 쓰자. 그렇게 써서 체계를 갖추는 게 여러분 체계를 갖추는 거야. 여러분 보면 편, 장, 절 이렇게 나눠놨어요. 흡사 뭐하고 비슷해? 법전과 비슷하게 나눠놨어요. 그래서 법에도 보면 이 법을 펼쳐나가게 된 목적이 나와 있거든. 용어가 나와 있고. 이것도 맨 먼저 맨 앞에 뭐가 나와요? 용어가 나와 있는 거예요. 용어가 나와요. 용어가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해요. 근데 그 용어 중에서 다 할 필요 있을까 없을까? 다 알아야 돼. 근데 우리가 대인하고 자손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우리가 필요하게 알아야 될 게 뭐예요? 대문과 차량에 대한 용어는 꼭 알아야 되겠죠. 그런 용어가 뭔가를 보자는 거야. 자, 여러분들 이 페이지인가? 나는 페이지가 없는데.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 보험의 구성이 나와서 용어에 나오는데 가지급금이라는 거 나오죠? 가지급, 예전엔 가지급 보험금이라 그랬는데 지금 가지급금이라 그래. 가지급, 가라는 거 뭐야? 까짜야, 짜가. 가지급금 뭐야? 임시로 지급한다라는 거야. 임시 지급금. 자, 그러면 우린 대인 같은 경우는 이 가지급금이 제도가 좀 틀려요. 자배법하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하고 틀려. 그래서 자배법의 가지급금, 그 다음에 가불금이라 그래, 거기서는. 용어가 가불금이라고 나오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는 우선 지급할 치료비라고 나와요. 적을 필요 없어. 대인 쪽이니까 우리는 상관없어요. 이해만 하라는 거야. 그래서 약관에는 가지급금, 자배법엔 가불금, 그 가지급금 그런 개념이야. 그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우선 지급할 치료비야. 근데 틀려. 자배법은 50% 정도 나오고 얘는 그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는 우선 지급할 치료비는 100% 유자료 막 이런 거 100% 주고 나머지 50% 주게 돼 있어요. 근데 얘는 다 유자료고 뭐 50%야. 그러니까 약관에 어떻게 돼? 이것도 법이 이건 민법의 특별법이고 자배법 이건 형법의 특별법이잖아. 두 개 중에 다 접목을 시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법 중에서 법대로 한다 이렇게 써놨어. 약관에는. 가지급금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서 뭐 위자료는 100% 주고 나면 50%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근데 자배법이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다 뭘 위한 보험이야? 신체에 대한 사상자에 대한 보험이야. 물사고에 대한 건 없어요. 특히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물사고는 필요 없거든요. 근데 자배법은 그나마 물사고가 하나가 들어갔으니까 1조에 용어 정의에. 그래서 약관에서 어떻게 나와 있냐면 대물배상에서 자기 차량 손해나 대물배상에서 가지급금 얼마 줄 수 있다? 50%. 별이 5개가 아니라 50%를 지급할 수 있어요. 그 정도만 여러분 알면 돼요. 그래서 가지급금,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 책임이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하기 전에, 그러니까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 책임은 자기 차량 손해를 우리는 기억하면 될 거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대물배상만 기억하면 되겠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대인이나 자기 신체 사고가 있는데 그런 부분 우리 시험 문제에 안 나오는 거니까 우선 지급할 치료비, 뭐 가불금 이런 거 몰라도 돼요. 그냥 약관에 따라서 확정하기 전에, 그러니까 손해액이 확정되기 전에 그 비용의 일부를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에게 미리 지급하는 것. 자, 이런 거야. 내일이 설이야. 내일 모레가 설인데 내 차가 5천만 원짜리 차가 완전히 전파됐어요. 근데 내일 모레가 설이야. 근데 오늘 당장 손해액이 대충 5천만 원 되는데 그 사고 조사하고 손해 조사할 이게 사고는 부책이 됐는데 수리하고 막 하는데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짜리인데 손해액이 약 한 4천만 원 나와. 3천만 원 나온단 말이야. 한 3, 4천 나와요. 그러면 수리하는 공장이나 아니면 피보험자 입장에서 아니면 뭐 금액의 일부를 내가 당장 필요하니까 그 돈 좀 쓸 테니까 돈 좀 달라.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겠죠. 그렇게 해서 미리 지급하는 거예요. 무슨 돈이라 그런다? 가지급이라는 거예요. 약관상 몇 퍼센트? 우리 대물이나 차량에서는 50% 그거만 알면 된다라는 거야. 이해되시죠? 시험 문제 안 내와. 참조만 하세요. 지금 얘기하는 거 내가 그렇다고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만 여러분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보상직원을 꿈꾸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용어까지 쭉 풀어줍니다. 보상직원들도 잘 몰라. 2번 단기효율. 단기효율은 뭐냐면 자, 단기라는 게 뭐야? 단기. 4,300 몇 년 이렇게 당돈 할아버지부터 온 게 단기야? 그건 맞죠. 서기와 단기가 있는데 기간이 짧을 단자야. 기간 기자고. 기간이 짧어. 자, 자동차 보험 통상 몇 년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년, 2년, 3년. 1년이죠. 1년보다 짧은 게 단기라는 거. 그럼 단기라는 거 이해되세요, 이제? 통상 1년짜리 보험이 드는 게 100만 원인데 이 사람은 6개월 들어. 그러면 50만 원만 받으면 맞잖아. 맞아? 근데 기간이 짧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페널티를 부과할까 안 할까? 부과하겠죠. 뭐 10%의 이율을 더 붙인다든지. 그래서 50만 원 받는 게 55만 원을 받는다든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단기효율이라는 거는 장기효율보다 비쌀 수밖에 없다. 왜? 기간이 짧아지니까. 1년을 충 가입을 해갖고 그거 갖고 우리가 손해액을 산출해서 보험료를 했는데 이 사람 한 6개월만 들겠대. 3개월만 들겠대. 당연히 비싸겠죠. 그런 거야. 시험 문제 상관없어. 이해만 하라는 거야. 자, 마약 또는 약물 등 이거 나왔습니다. 마약이나 약물은 뭐예요? 향, 정신성, 의약품이야. 그러니까 대마초라든지 이런 거 있죠. 뭐 요새 뭐 물뽕, 뭐 희한한 거 많어. 그런 것들에 대한 거, 실업병이라든지 이런 마약 이런 거. 그런 거요. 자, 이게 작년에 또 자기 신체 사고에서 또 바뀌었어요. 약관이. 상해보험에서는 고의 빼놓고는 다 부책이죠. 그러니까 마약도 중과실에 들어가. 그렇지만 상해보험, 자기 신체 사고는 상해보험의 일종이잖아. 야, 이거 왜 면책이냐? 부책해라. 작년부터 바뀌어서 부책으로. 우리하고 필요 있어? 없어? 필요 없어. 통과. 다만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자기 차량 손해에서 면책이에요. 그죠? 대물이나 자기 차량 다 면책이야. 근데 이 마약 또는 약물이 그래서 이제 용어에 들어온 거야. 향, 정신성 의약품인데 이게 자기 신체 사고는 부책으로 바뀌었어, 작년부터. 무면허 운전 조정에는 무면허라는 건 뭐예요? 한 4, 5년 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 무면허에 대한 개념. 자, 무면허는 어떤 게 무면허야? 라이선스가 없어. 면허증이 없다라는 거 무면허죠. 근데 2종을 땄어. 근데 내가 15인승 몰 수 있어 없어? 없죠. 종별을. 근데 1종이야. 15인승 가능하죠. 근데 45인승 버스 몰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거 완전히 무면허야. 종별을 어긴 거야. 자, 군에서 군면허 땄어. 싸제 차 몰 수 있어? 절대 없어요. 그렇죠? 자, 외국에서 그 외국 국제면허 갖고 와. 1년이 초과돼서 안 돼. 1년밖에 안 돼. 그것도 무면허야. 여러 가지 있죠, 지금. 응? 아예 면허가 없는 거, 종별을 어긴 거, 그 다음에 군면허로 사제면허 운전할 수 없는 거, 국제면허 1년이 지난 거,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술 먹고 걸려가고 한 달 임시 정지 걸렸는데 한 달 안에 운전하는 거 안 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면허 적성검사 만료기간 1년이 경과됐을 때. 1종 얘기야. 2종은 요새 그런 거 폐지됐다며. 그럼 1년이 경과되면 당연히 무면허가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을 다 적어야 돼. 무면허에 대한 거야. 자, 무면허 밑줄 쫙 긋고 썸머리 절대 필요. 여러분들이 썸머리 이런 건 내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실질 찾아서 찾은 걸 공유해야 돼. 특히 이제 도원공대 친구들은 사고조사 기법에서 다 배우잖아. 도감사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이거. 그렇죠? 그거를 접목시키면 됩니다. 무보험자동차. 무보험이라는 건 뭐야? 여러분들 자별법을 안 배워갖고 참 이런데 물론 뭐 여기 있는 친구들은 나한테 자별법 배웠으니까 자별법에 보면 정부 보장 사업이라는 게 나와요.
정부 보장 사업은 뭐냐면, 자, 우리가 자배법에 이제 1번은 1억 5천 정도, 15,000은 걔네가 1,000만, 1,500만 원 이 정도 되네. 걔네는 사망시 1억 5천 정도 타거든요. 우리도 이제 몇 년 안에 자배법 50% 올린다 그랬어요. 현재로는 사망시 1억, 부상시 최고 2천만 원, 후유장시 최고 1억 이렇게 지급하는 게 자배법의 책임보험이에요. 대인배상 완에서. 그래서 대인배상 완에서 사망시 1억, 부상시 최고 2천만 원 1급일 때, 후유장애시 이제 최고 1억 원을 지급하는 이게 보험이 책임보험이에요. 자배법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명시를 해놨거든. 그러면 대물은 없죠. 대물은 없어. 대물은 그냥 의무보험 1,000만 원만 가입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자 용어에서 이거하고 이거를 알아야 돼. 여기서 무보험 자동차라는 건 뭐냐면 보험을 가입 안 했을 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이거를 어떻게 해요? 책임보험을 반드시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데 무보험이라는 게 존재해 안 존재해? 존재 안 하죠? 존재 안 하잖아. 왜? 무조건 가입 안 하면 차가 못 굴러다니게 법으로 막았거든? 그럼에도 만약에 진짜 대인배상 완다 안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정부가 이거를 보장한다라는 거야. 정부가 이걸 보장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사망한 사람이 있으면 보험 그 사람이 책임보험도 안 들으면 누가 해줘요? 정부가 해줘. 삼성화재 청구하면 삼성이 동부든 LIG든 어디 접수하면 거기서 손처리하고 정부에 청구하면 50% 금액을 주고 뭐 여기 기금이 펀딩이 돼 있어요. 뭐 이렇게 처리되게 돼 있거든. 그래서 이거만큼은 대인배상은 정부에서 보장을 하니까 무보험이 존재해야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죠?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대인배상에서 얘기하는 무보험차 상해 담보 들어봤어요? 무보험차 상호라는 거는 이 무보험, 이 책임보험은 가입했다고 보는 거. 왜? 책임보험은 가입 안 해더라도 누가 보장을 하니까? 정부가 보장을 하니까. 그래서 초과되는 거 최고 2억까지 주는 게 이제 무보험인데 우린 상관없어요. 그래서 무보험이라는 건 원래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본 책임보험만큼 반드시 들게 돼 있어요. 근데 대물배상은 1,000만 원이 의무보험이죠. 그럼 정부에서 이 사람이 책임보험 안 들었으면 대물 안 들었으면 보장할까? 보장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거대로 하면은 보장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근데 안 해, 이런 왜 만들었나 몰라. 웃긴 보험이야 이거. 완전히 눈 가리고 아웅이야. 되게 못됐어. 그리고 이거는 고의도 부책이에요. 내가 야 있네요. 내가 너 다리 부러뜨릴게 해갖고 하자. 그러고 해놓고 실제로 고의 사고 쳤단 말이야. 그러다 적발돼서 내가 안 돼. 근데 얘는 뭐 해서 나하고 협의했으니까 면책일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 나쁜 놈 뭐 다리를 분질러갖고 어떻게 해서 한 500만 원에 실제로 어떤 대인 피해가 인사사고를 냈다면 내가 일부러 그랬어. 괘씸해서. 기분 나빠서.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고의니까 면책이지만 피해자는 전혀 엉뚱하게 피해를 입은 거잖아요. 보험회사 청구해. 보험회사가 500만 원 치료관계비 해주고 나한테 구상하게 돼 있어요. 대인배상은 실제로 고의도 부책이야. 피해자가 청구하면. 그러니까 면책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근데 대물은 26세 이상 한정특약인데 25세 운전했어. 그러면 책임보험에 따르면은 부책이야, 면책이야. 부책인데 면책이야. 부부 한정특약인데 우리 애인이 운전했어. 안 돼. 면책이야.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이거는 뭐야? 약관 안에 해당되는 운전자만 되는 거야. 완전히 웃긴 보험이야. 이게 책임보험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내가 들어온 거야. 자, 이거 보험이 책임보험 안 들었어. 누가 해준다고? 정부가 해줘요. 얘 해줘 안 해줘? 절대 안 해줘. 왜 만들었나 몰라. 법에도 그렇게 많은 법조문이 있는데 1조에 딱 하나 들어있어. 1조에. 5조 2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얼마? 1,000만 원까지 해준다. 근데 특약이 면책이면 다 면책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웃긴 보험이야.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만들어 있습니다. 무보험이라는 거는 자, 뭐가 없는 거? 책임보험은 있다고 생각한다, 없다고 생각한다? 당연히 있다고 생각한다. 이거 여러분 몰라도 돼. 이게 대인배상에 된 거니까. 용어에서 꼭 알아야 될 거 뭐 몇 가지 얘기했죠. 앞에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거의 없어. 무면 운전만 꼭 여러분들이 숙지하면 됩니다. 좀 알아야 된다면 가지급금에서 몇 퍼센트? 50%다. 두 가지 정도만 알면 되겠어요. 6번. 이건 중요하겠죠? 중요한 거야.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 장치가 나와. 이거는 내가 만약에 시험 문제 들어간다 이런 건 무조건 낼 거야. 다음 용어를 설명하셔.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 장치. 장비, 정착, 뭐기 얘기할 거야.
작년에 시험 문제 안 나왔거든? 누누이 내가 강조합니다. 작년에도 얘기했거든. 내가 시험 문제 들어가면 이런 거 낼 거다. 나는 안 들어가. 그래도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언젠간 낼 거야 아마. 그러니까 부분품이 뭐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파워트레인이야. 엔진 미션 같은 거 있죠? 통째로 달려있는 중후한 거. 그래서 부분품에 해갖고 이렇게 읽어볼게요. 엔진, 변속기 등 자동차가 공장에 출고될 때 원형 그대로 부착되어 자동차의 조성 부분이 되는 재료를 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쉽게 얘기해서 좀 깊게 들어가자. 부분품이 뭔지. 자동차에 많은 부품이 뭐 2만 가지가 넘는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덩치 큰 거 이런 걸 적어놨어요. 엔진이나 미션, 우리가 파워트레인이라는 게 적혀 있는데 통째로 들어가서 원형 그대로 있는 그런 부품이래요. 이거를 우리가 다시 부분품 개념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감가상각 대상 부품으로 이해했으면 좋겠어. 이 감가상각 대상 부품이란 뭐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하면 알겠지만 지난주에도 내가 그 충남 아산을 가서 피해자를 만났어요. 그 차가 스카니아야, 스카니아 2002년식이에요. 2002년식 차량인데 사고는 14년 11월 10며칠 날 사고 났어. 충남 아산 온천역 교각 아래 사고 났는데 삼성 건데 삼성은 90%, 이 사람 메리츠인데 10%라고 9대1로 해서 내가 과실 잡아주고 손해액도 확정했는데 이 사람이 손해액 2천 얼마를 청구했어요. 근데 이거 1,550만 원 인정하고 온 건데 뭐냐면 여기에 파워스티리언 기어라고 있어요. 여러분 오무기아라고 얘기 들어본 적 있어? 오무기아? 몰라? 오무기아는 뭐냐면 원래 그게 이제 이게 스티어링 기어가 핸들을 이렇게 좌우측으로 틀죠. 차는 알잖아. 좌측 우측으로 틀면 그거를 좌측 우측으로 틀리게끔 조정해주는 기아가 있을 거 아니야. 그 기아가 레크 피니언 형태가 있고 빨래판처럼 레크 피니언 형태가 있고 또 하나는 웜 섹타 형태가 있어요. 이렇게 둥그런 웜 기어가 있고 섹타 기어가 이렇게 빙빙 돌면서 하는 거. 그게 웜이 쪽발이들이 발음이 안 되니까 뭐라 그래? 오무. 그래서 오무기어. 우리나라 그대로 오는 거야. 오무기어야. 참 재밌죠? 오무기어. 그래서 웜기어, 이게 오무기어. 웜이 오무야. 어쨌거나 이 웜이라는 웜기어 안에 섹타가 이렇게 동그란 게에서 뺑뺑뺑이 돌아가면서 움직이는 그리고 웜 섹타 기어가 있고 또 하나는 레크피니언이라서 빨래판처럼 돼 있어서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레크피니언 기어가 있어요. 두 가지 기어 타입이 있는데 이게 이제 스티어링 기어라 그래요. 스티어링 휠을 좌측 우측할 때 얘가 이제 잡아주는 그런 건데 이 스티어링 기어는 특히 버스나 화물차 같은 큰 차는 감가상각 대상 품목이야. 이런 것들을 하나의 부분품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배우면 이제 이해하겠지만 여기서 부분품을 일단 할 때 이렇게 뭐하고 같이 기억하라고? 감가상각 대상 품목 부품이다. 이렇게 하고 같이 좀 이해하라는 거야. 중요한 건 또 들어가면서 내가 깊게 들어갈 때 약간을 벗어나서 실무 얘기할 때 설명을 할게 어떤 건지.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엔진이 있고 또 하나가 트랜스미션이 있어요. 자, 엔진이라는 거는 크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엔진 실린더 헤드, 가스켓, 그 다음에 엔진 블럭, 가스켓, 엔진, 오일팬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헤드 부분 따로, 블럭 부분 따로, 엔진 그 오일팬 부분 따로 있어요. 이쪽에 이제 펌핑이 돼 있고 뭐 다 있겠지. 트랜스미션도 어떻게 돼 있어요? 플라이휠을 기초로 해갖고 뭐 유성기아가 안에 뭐 복잡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 하나하나 분해 조립이 가능한 이런 형태로 되어 있거든. 그러면 얘를 통째로 갈거나 얘를 통째로 갈게 되면 부품, 자, 엔진이 통상 우리가 지금 얼마를 타냐면요. 내 차가 지금 28만을 뛰고 있거든. 멀쩡해. 미션은 한 20만 뛰었더니 미션이 한번 오다가 퍼져서 미션을 갈았어요. 중고 미션을 갈았는데 20만원 넣고니 뛰더라고. 카니발이. 뭐 엔진도 한 20만원 충분히 뛰어요. 20만 뛰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지금 20만원 기본으로 뛰어. 차 엔진이나 미션이. 근데 이때 망가져서 20만 뛴 거 10만 뛰었는데 엔진을 새 걸로 올렸어. 얘가 그만큼 기간이 늘어날까 또 줄어들까? 기간이 늘어날겠죠 다시. 그 기간 늘어난 만큼 잘 사용했잖아. 그 부분만큼을 감가상각하는 거야. 감가상각 대상 품목이에요. 그걸 우리가 부분품이라고 명칭을 잡았는데 내가 잡은 건 아니야. 그래서 이 부분품은 뭐하고 같이 기억을 하라 여러분들? 뭐하고 같이? 감가상각 대상되는 품목.
그래서 여기 엔진 변속기 나와 있지만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거고요. 아까 얘기한 스티어링 기어는 승용차는 혜택이 안 돼. 근데 버스라든지 그 스카니아 그 스티어링 기어가 얼마냐면 550만 원이야. 엄청 비싸죠? 550만 원이야. 웬만한 중고차 값 한 대 나와. 중형차, 조그만 소형차 있죠? 아반떼 같은 거 550만 원이면 조금 사잖아. 차야. 문짝 하나에 300 얼마야. 부품 조금 앞에 망가지잖아요. 그 밑에 그 상하 그릴 망가지고 범버 망가지고 그 라지에다가 한 200만 원 돈 해요. 인터쿨러하고 라지에다 인터쿨러 콘덴서가 뭐 한 5, 600만 원 나와. 그러니까 뭐 워낙 비싸니까 얼마나 차 한 대 값이야. 그런 중요한 부품들 스티어링 기어처럼 550만 원짜리 엔진은 7천만 원, 8천만 원 해요. 이런 거를 통째로 올리니까 그 여태까지 사용해서 사용한 기간만큼도 새로운 부품이 들어오니까 그거에 대한 거를 감가상각하게 돼 있다라는 거야. 그걸 우리가 용어에서 부분품으로 뽑아왔어요. 자, 부속품은 뭐야? 자동차의 정착 또는 장비. 이 정착과 장비라는 것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밑에 보면 정착이 뭐야? 정착은 뭐 하는 거야? 용접한 거 아니야. 아니죠? 뭐 하는 거야? 볼트, 너트 등으로 고정되어 있는 걸 정착이라 그래요. 장비는 제대로 법에 따라서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서 제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를 장비라 그래요. 부속품은 뭐야? 볼트, 너트로 잘 조여갖고 제대로 장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의 부품. 이걸 뭐라 그런다? 부분품이라 그래? 부속품이라 그래? 부속품이라 그래요. 부분품은 정착이나 장비가 되어 있는 게 통째로 올라가 있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의 일부분을 이루기 때문에 부분품이고, 부속품은 그 안에 조그마한 부품들 얘기하는 거죠.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자동차 현장에서 이런 얘기 절대 안 써. 이 악바리 용어가 나와서 나도 처음 보는 용어야. 국어사전 찾아봤거든요. 국어사전에 실제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어 표준 국어말 대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 그래서 이걸 국어사전대로 간 거예요. 근데 실제 우리가 쓰는 실 용어하고는 굉장히 동떨어진 용어야. 우린 부분품 뭐 이렇게 부속품 이런 거 이렇게 해서 뭐 장착 장비라는 용어 안 씁니다. 정착 이런 거 안 써요. 정착과 장비라는 거 안 써. 그냥 뭐 하는데 하여간 정착과 장비가 표준 용어라는 거야. 그래서 부속품이라는 거는 정착과 장비라는 개념을 꼭 같이 숙지해야 됩니다. 자동차에 고정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이나 고속도로 통행 단말기, 하이패스죠. 하이패스라고 하면 되는데 고속도로 통행료 단말기래. 짜증나. 이런 거 포함하는 거래. 왜?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다만 다음에 물품을 제외합니다. 연료, 버디커버, 세차용품. 연료가 뭐예요? 휘발유가 만땅 들어가 있는데 돈 내놔 안 해준다는 거야. 디젤이 만땅인데 안 해준다는 거야. LPG 안 해준다는 거야. 세차용품 뭐예요? 세차라고 뭐 잔뜩 들어가 있는 거 있죠? 바디커버 있죠? 이런 거 해줘 안 해줘? 절대 안 해줍니다. 이런 거 안 해주는 거야. 법령에 자동차에 정착하거나 정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물건. 자, 내가 작년에 안성 공도에 가서 레카 기사를 만나서 레카차가 망가졌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가 되어 있냐면 앞에 라이트가 개조가 되어 있는 거야. 어떻게? 색깔 칠해놨어. 불법이야, 적법한 거야? 불법이죠. 불법이잖아. 자, 그 안에 LED 안에 또 HID 램프를 꼈어. 근데 HID 램프는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조절하는 조절기가 있어야 돼. 없어. 그냥 벌브만 꽂았어. 절대 안 돼요. 앞 시야 방해해갖고 이것만큼은 절대. 다 망가졌어. 해줄까 안 해줄까 내가. 안 해줬어요. 이 사람 말. 동부화재에서는 몇 달 전에 보상받은 당신은 왜 안 해주세요? 동부화재에서 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불법한 건 절대 안 됩니다. 왜? 우리 용어에도 나오잖아. 안 해주는 거야. 그거 해줬다가 문제 생기면 내가 책임져야 돼. 불법은 안 되면 이게 뭐라는 줄 알아? 앞유리 썬팅되는데 그것도 안 해줄 거요? 썬팅에 대한 규제는 지금 많이 법률적으로 해이해졌기 때문에 그건 해줄 수 있다. 그건 왜 돼요? 현행 법률상의 썬팅에 대한 규제는 정확하게 없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앞유리 하는 거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해주겠다. 로마 썬팅 필름 해줬어요. 뭔 소리인지 이해돼요? 이 사람이 나한테 욕했을까? 아니야. 자기도 알아. 땡깡 부려본 거야. 먼저 어느 회사에는 해줬는데 그건 그 얘기고 지도 그 잘못된 거 알거든. 적법하지 않은 거야. 다 알고 있어요, 애들도. 레카 애들도. 설명을 하니까 물러나더라고. 그럼 이제 이거 한 10몇만 원 되는데 포기할게요. 다른 거나 잘해주세요. 잘해줬어요. 뭔 소리인지 이해돼요? 손해사정사는 이런 약관에 있는 법규대로 하는 거야. 불법? 안 돼. 뒤에 컴비네이션 램프 그렇게 뭐 막 해갖고 꺼멓게 칠한 거 있거든? 망가져서 해달래. 해줘 안 해줘? 절대 안 해줘.
불법은 우린 불가능합니다. 적법한 거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불법에 동조할 수는 없어요. 피해물의 원상복구하는 비용은 타당한 비용을 주지만 그걸 넘어서서 불법을 자행하는 건 우리 절대 안 해줘도 됩니다. 얘기를 잘해야 돼 대신. 자, 통상 장식품으로 보는 물건. 장식품이 뭐예요? 이거 막 이것저것 하는 장식 같은 거 있죠? 막 이런 거 우리가 안 해준다는 거야. 부속기계 장치. 부속기계 장치는 뭐냐면 그 안에 있는 어떤 별도로 자기가 옵션으로 단 이런 개념으로 하면 돼요. 자, 부속기계 장치. 부속품에는 부속기계 장치가 아니라는 거. 어떤 거냐면 밑에 부속기계 장치가 나왔어. 자, 의료방역차. 의료방역차는 뭐예요? 의료방역차가 뭐야? 소독하고 이런 거잖아. 검사 측정차, 엑스레이 막 이런 거 있죠. 전원차. 전원차는 뭐예요? 그러니까 디젤로 막 넣고 막 발전 돌려서 그게 뭘 해? 전기를 생산하는 차야. 이거 주로 어디 있을까? 방송하는 애들 대부분 밤에 찍잖아. 이 전원차가 엄청 많아요. 전원차 파손돼서 나도 한두 번 해봤는데 이것도 장난 아니야. 엄청 시끄럽고. 전원차도 당연히 부속기계 장치예요. 또 뭐가 있어요? 방송, 중계차 등 자동차 등록증상 그 용도가 특정한 자동차에 정착되거나 장비되어 있는 정밀기계 장치를 말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부속기계 장치의 일반 부속품에 해당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부속기계 장치는 따로 나와 있는 거야. 이건 보험을 별도로 들어야 될까 안 들어야 될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안 들면 안 된다는 거야. 자, 이런 게 있어요. 부속기계 장치에. 차가 있는데 이 차가 15돈 카고트럭이야. 15돈 카고트럭인데 일반 막 화물을 싣고 다니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어떻게 개조합니다. 뭘로 개조해요? 땡꾸로리를 개조했어. 땡꾸로리. 그래서 우유를 싣고 다니는 땡꾸로리를 개조했어. 그렇게 해서 우유를 싣고 다니는 땡꾸로리를 개조하니까 차가 이거 당연히 구조 변경이 되겠죠. 그럼 이 차는 카고트럭이 아니라 뭐가 돼서 땡크로리 차가 된 거야. 뭘 싣고 다니는 거? 폐기물? 우유를 싣고 다니는 거. 밀크, 우유, 소젖. 자, 이 싣고 다니는 걸로 했어고요. 이게 돼? 그러면 이 차의 주목적은 이 땡크로리가 달려있으니까 일반 화물차를 싣을 수 있어 없어? 없죠. 차값이 얘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얘가 예를 들어서 700만 원 나왔어. 1,700만 원 달고 타다가 귀찮아 그래서 이제 넘겨버렸단 말이야. 딴 사람한테 넘기든 아이가 이게 사고가 나도 어떻든 해서 봤는데 1,700만 원 나왔는데 넘기기 전에 사고 났다 치자. 1,000만 원, 700만 원인데 이 차 수리비가 700만 원이 나왔어. 땡크로리는 1,500만 원이 나온대. 가능하겠죠. 새로 만들려니까. 그래서 700만 원만 1,500만 원 나왔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상할 거냐는 거야. 합계 이 차량가액이 1,700만 원을 보험을 들었는데 이거는 수리비는 차는 700만 원 충분히 수리 가능한데 땡크로리는 700만 원밖에 안 들었는데 1,500만 원 나오는데 합산해서 얘는 얼마 나오고 2,200만 원 나와. 전손일까 이건 분손일까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어떨 것 같아? 실제로는 1,700만 원만 보험 들었는데 여기서 보니까 2,200만 원 나와. 이 차는 수리가 충분히 가능해. 1,000만 원짜리 700이야. 이걸 전손으로 봐야 돼? 분손으로 봐야 돼? 어떻게 봐야 돼요? 응? 이건 전손이라는 거야. 전손. 전부 손해예요. 왜? 땡꾸로리만 재기능할 수 있어 없어? 야, 재기능하려면 얘는 부속 기계장치잖아. 뭐가 있어야 돼? 차하고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전선으로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용어 설명하면서 부속 기계장치를 어떤 특별한 용도의 차가 있어. 방송 전원차야. 방송 중계차야. 그럼 방송 장비가 망가지는데 뭔 의미 있어 없어? 의미 없죠. 차 필요 없다라는 거죠. 필요 없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부속품에서는 별도의 부속 기계 장치는 포함하지 않아. 왜? 아까 얘기도 그랬지만 앞에서 아이돌 그룹이 움직일 때 자기네가 공연 기획하다 펑크 나는 건 그거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 듯이 부속 기계 장치도 똑같아요. 그거에 해당하는 보험을 또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통상 자동차 보험에서 부속 기계 장치를 뭘로 들어요? 옵션으로 해갖고 들게 돼 있습니다. 내 차에요 5,000만 원어치 땡크로리 하나 달았거든요. 이거 가입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소방차야. 소방 장비를 달았어. 3억 들었어. 차값이 한 1억 5천이야. 그럼 차값이 얼마가 된 거야? 4억 5천이 됐죠. 근데 1억 5천만 보험 들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4억 5천을 들어야 돼. 이건 무슨 차가 된 거야? 화물차가 아니라 소방 차량이 된 거예요. 오케이?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운전.
운전은 뭐예요? 아까도 무면허 운전이 나왔죠. 운전은 뭐 하는 거야? 적법하게 운전하는 거죠. 운전하는 거. 어디에 맞게끔? 도로교통법에 맞게끔 운전하는 거야. 운행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운전과 운행이 뭐가 틀릴까? 운행은 어떻게 돼 있어요? 운전은 말 그대로 운전하는 거고 조정하는 거고, 운행은 자배법 용어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나 물건의 운송 여부 관계 있어 없어? 관계없이 어떻게? 자동차를 그 용법에 맞게 쓰는 거야. 자, 그러면 운행에는 범죄행위가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범죄행위 안 들어가겠죠. 용법에 맞게 쓰는 게 아니잖아. 이해되세요? 운행이라는 건 뭐야? 사람을 씌우든 말을 태우든 용도에 맞게만 쓰면 운행이라는 거야. 사람을 날르든 물건 날르든 상관없어요. 그냥 운행에 맞게, 그 용도에 맞게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건 운행이라는 개념이다. 음주운전은 뭐예요? 도로교통법 몇 조? 몇 조 쭉 이렇게 쓰시면 돼요. 44조인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술에 취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형사상 몇 퍼센트 이상? 0.05% BA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얼마 이상일 때? 0.05 이상일 때를 우리가 음주운전이라고 해요. 0.1 초과되면 주취한 게 완전히 그냥 많이 먹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 면허 취소. 0.05는 면허 정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의무보험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책임보험, 의무보험을 얘기하는데 대물배상 의무보험 있다 그랬죠. 얼마? 1,000만 원까지 의무보험. 자동차 보유자, 취급업자, 피보험자 나오는데 보유자라는 거는 자배법에서 나오는 거야. 자, 보유자는 뭐냐면 자, 내가 자동차의 소유자야. 내가 차가 있는데 카니발이 있는데 소유자가 내 이름으로 돼 있어요. 그럼 나는 보유자죠. 우리 아들이 운전해. 우리 아들은 보유자야 뭐야? 아니죠. 보유자는 아니죠. 그쵸? 근데 아들이잖아. 권리, 운전할 수 있는 내가 허락을 할 수 있는 권리, 운전할 권리는 얻은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그 자동차의 보유자는 아니죠. 그런 개념이에요. 이건 자배법에서 하는 건데 우리는 안 하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소유자나 자동차 권리가 있는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유자, 이거는 보유자, 운전자 뭐 이런 개념들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하고 상관없으니까 넘어갑시다. 자동차 취급업자 어떻게 기억하냐면 쉽게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밥을 먹고 사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취급업자가 뭐라고? 자동차 갖고 밥 먹고 사는 사람 이게 뭐라고? 자동차 취급업자예요. 어떤 거에 가장 대표적인 게 정비, 또 세차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 다음에 주유 이런 것도 세차야. 자, 왕왕 있는 사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유소에 가서 요새는 디젤하고 그 휘발유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차는 디젤 차에다가 휘발유 이걸 주입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혼유가 잘 안 돼. 휘발유 차에 디젤이 이게 들어가면 맞지가 않아요, 노즐이. 근데 외제차는 안 그래. 외국 것들은 다 들어가. 그러니까 들어가면 그냥 휘발유인 줄 알고 그냥 집어넣었다가 사고가 나는데 외국 것들은 문제가 있어요. 근데 국산 것들은 주유기하고 안 맞아서 혼유사고에서 안 일어나는데 왕왕이 납니다. 혼유사고가. 혼유사고는 자동차 보험에 처리할까 안 할까? 이 사람이 주유하는 사람이 어디에 들어가? 취급업자에 들어가요. 취급업자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에 담보하는 손해에서 담보하지 않아요? 담보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취급업자가 자동차를 관리할 때는 자동차 보험에서 담보하지 않아. 이게 면책이야. 자, 무슨 소리냐? 내가 차량을 정비에 맡겼어. 내 차가 이상한 것 같아요. 얘 두고 가세요. 내일 모레쯤 오세요. 차를 맡겼어. 이틀 동안은 내가 그 차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다 사고가 났네? 누가 책임지는 거야? 내가 책임지는 거야? 정비업자가 책임지는 거야? 누가 책임져? 정비업자가 책임져야지. 세차를 맡겼어. 세차하는 동안에 내가 뭐 할 수 없잖아. 자, 세차하는데 사람이 움직이고 막 이러잖아? 누가 책임지는 거야, 그 기간에? 내가 관리할 수도 없잖아요. 그쵸? 세차업자. 똑같아. 주유할 때 시동 끄고 뭐 하세요. 자, 이거 주유하는 건 내가, 셀프 주유소에서는 내가 문제 있겠지만, 이 사람이 하는 거잖아. 똑같이 주유, 충전이 자동차 취급업자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 생기면 자동차 보험에서 절대 담보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들이 영업배상 책임보험을 들지 않으면, 둘이 싸워야 돼요. 자, 이 중에서 하나 여러분들 빠져있는 게 대리운전업이 빠져있죠. 대리운전업은 2007년도에 빠져나왔어요. 대리운전업은 허락피보험자로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대리운전자는 허락피보험자에 들어와. 허락피보험자예요. 그래서 취급업자가 아니다라는 거 그걸 좀 기억했으면 되겠어요. 피보험자 5가지가 있죠. 기명피보험자와 친족피보험자, 사용피보험자 이런 쭉 개념들이 나오죠.
운전 피보험자가 있고 뭐 쭉 나와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좀 배워야 되는데 좀 쉬었다가 우리 요거까지 마칠까요? 요거 피보험자 용어는 다 마칠까? 자, 피보험자를 한번 봅시다. 좀 늦어도 되죠? 식사 좀 늦게 합시다. 피보험자는 내가 시험 볼 때는 99년도에 시험 볼 때는 참 답답했어. 내가 참 궁금했던 게 어떤 거냐. 피보험자도 있는데 자기 차량 손해의 피보험자는 기명 피보험자에 국한되고 대물배상에서는 뭐 5종류가 막 나와. 여러분들은 지금 학생들이니까 여러분들 참 좋은 건 뭐냐면 스펀지 같아. 여러분들은 얘기하면 다 그대로 받아들이거든요. 보상직원들이 강의하잖아요. 되게 힘들어요, 이거. 무슨 피보험자가 5종류가 있어 얼어 죽을 시 2명밖에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사람이 배당을 100건을 받으면 이 중에 한 95건은 다 특약이야. 어떤 특약이냐면 기명 1인 한정 특약, 부부 한정 특약, 가족 한정 특약 이런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운전 누구밖에 못해? 나 혼자. 아니면 부부. 아니면 자녀들. 부모님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러면 친족 피보험자는 뭐야? 민법 제777조 보면 친족은 형제자매도 다 들어가요. 그리고 인척으로는 사촌, 그리고 내 혈족 관계로 8촌까지 들어가. 8촌과 사촌이 친인척이 친족이야. 민법 777절 보면, 777 보면. 그 친족 피보험자거든. 무슨 친족 피보험자가 어딨어. 형도 안 되는데, 여동생도 안 되고, 남동생도 안 되고, 누나도 안 되는데. 언니, 오빠 다 안 되는데. 왜 가족 한정이면 나하고, 배우자하고, 부모님, 자녀밖에 안 돼요. 근데 이런 친족 피보험자 하면 개념이 이해를 못해, 그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지금 뭘 배우는 거라? 특약을 배우는 거야? 보통보험 약관 배우는 거야? 보통보험 약관 배우는 거야. 시험도 보통보험 약관에서 돼요. 자, 그러면 피보험자는 5종류가 있어. 내가 볼 때는 99년도 공부할 때 이해가 안 됐어. 자기 차량은 기명 피보험자 하나밖에 없어. 근데 대물배상은 기명, 친족, 허락, 사용 피보험자, 운전 피보험 5종류가 있네? 뭐야? 팀장도 몰라. 선배도 몰라. 설명을 못 해주는 거야, 나한테. 근데도 시험은 합격했어요. 희한하죠? 나중에 알았거든, 공부하다가. 근데 지금 여러분 약관 보면 어떻게 적혀 있어요? 피보험자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전에는 그런 것도 없었어. 자, 손해하정사 시험은 텍스트북이 없어요. 다른 말로 교과서가 없어. 여러분 사법고시도 교과서 있거든요. 육법전서. 그리고 뭐 나와. 우리는 교과서가 없어. 손해하정 이론, 정부에서 금융감독원에서 펴낸 책이 없어요. 손해하정 이론은 이런 게 들어간다 절대 없어요. 자동차 보험, 차량 대물 손해사정 실무 이런 범위에서 시험 문제 된다 이딴 게 없어요. 어디서 낼지 아무도 몰라. 아주 웃긴 시험이야. 38년이나 하고 있는데도 웃긴 보험이야. 그래서 99년도에 시험 볼 때 굉장히 힘들었다고. 피보험자가 뭘까. 근데 이제 약관이 개정되면서 21세기 들어오면서 개념이 나왔어요. 그래서 피보험자가 뭐라고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 그러면 대물배상에서의 피보험자는 대물배상은 책임보험이죠. 그렇죠? 책임보험이란 말이에요. 자기 차량은 무슨 보험이에요? 재물보험이야. 그럼 차이가 뭐가 있어요? 대물배상은 책임보험이니까 불특정한 제3자 예? 물건을 망가뜨려서 하는 거잖아. 그러면 자, 이거를 운전할 수 있는 그 권리 있는 사람은 여러 사람이 있다고. 자, 기명피보험자, 기피자가 뭐예요? 보험증권에 기록된 사람, 우리가 쉽게 얘기해 자동차 등록증에서 소유자가 기명피보험자예요. 두 번째 친족피보험자는 민법 777조에 따라서 친족이에요, 친족. 그래서 혈족은 내 아버지 계열로는 8촌, 엄마 계열로는 인척 계열로는 사촌을 얘기해요. 그리고 허락피보험자 또는 승낙피보험자라고 그래요. 나 운전해라. 레오야 키를 줬어. 이 친구가 허락피보험자겠죠. 허락피보험자. 또 하나는 사용피보험자, 사용자. 이건 뭐냐면 이런 사람들 위해서 지휘하고 감독하는 사람이겠죠. 운전피보험자가 있어요. 이 사람들 위해서 운전하는 사람. 운전피보험자예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 봅시다. 기명피보험자, 내가 운전했어. 다른 사람 물건 망가뜨렸어. 보험 되겠죠?
친족 피보험자,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뭐 조카가 운전하다 사고 났어. 그러면 운전할 권한이 있겠죠. 그러면 그 피해자가 보험금 청구하면 얘가 청구할 수 있겠죠. 보험회사에. 돈 주세요. 왜? 청구할 수 있잖아. 그 돈 얘한테 주는 게 아니라 피해자한테 주는 거니까. 다 마찬가지죠. 재물보험은 누구밖에 없어요? 김영밖에 없어. 왜? 이 돈 누가 받는 거야? 김영 피보험자가 받는 거잖아. 물건의 주인이니까. 근데 친족 피보험자한테 주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허락 다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재물보험이기 때문에 물건의 주인한테만 주는 거니까 김영 피보험자 1인에 국한된 거고, 배상 책임은 이 배상 책임의 주체가 이 사람들이 그 배상 책임자들이고, 실제로 돈 나간 피해자들한테 돈이 지급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잖아요. 실제 돈 받는 건 제3자가 받게 되니까.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피보험자야. 피보험자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저기서 나오는 승낙 피보험자, 허락 피보험자의 재허락 피보험자, 우리가 전차 피보험자라고 얘기하는데, 허락 피보험자의 재허락 피보험자는 면책입니다. 보험이 안 돼요. 어떤 부동산에서도 전차 계약이 있어요. 자, 내가 이 친구한테 내 부동산을 계약을 맺었어요. 2년 계약을. 이 친구가 1년 하고 나서 다시 일이 생겨서 자기가 그거 안 되니까 다른 친구한테 계약을 맺었단 말이야. 나 뭐 1년 동안 너가 있어라. 기간이 있으니까. 그 무슨 계약이라고 그래요? 나하고 계약 맺은 거 아니야. 무슨 계약이야? 전차 계약이라고 그래. 그러면 내가 너 나가. 그러면 저 친구 남아있는 기간 동안 보존해 주세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야. 전차 계약은 안 돼요. 이게 전차 계약이라고 그래. 내가 허락 피보험자야. 허락 피보험자의 재허락 피보험자는 허락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면책이에요. 오케이? 근데 내가 이 친구한테 허락했는데 이 친구가 내가 아는 사람한테 허락을 했어. 그럼 나중에 보니까 내가 아는 애야. 그러면 추인이 가능하겠죠. 그럼 허락 피보험자로 봐. 전혀 생뚱맞은 친구한테 했을 때, 나하고 저는 인과관계 없을 때 그걸 전차 피보험자 이렇게 봐서 허락 피보험자의 재허락 피보험자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피보험 자동차 알 거고,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알죠? 부모는 말 그대로 부모, 양부모, 계부모가 들어갑니다. 부모, 양부모.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녀, 법률상 자녀, 사실혼 관계의 자녀. 사실혼은 뭔지 알죠? 혼인신고 없이 그냥 사는 거야. 혼인신고 없이 난 아들. 사생아라고도 하지만 이게 이제 양자, 양녀 다 자녀로 봅니다. 휴대폰 및 소지품 16번. 자, 우리한테 중요한 거 16번이에요. 16번. 휴대폰 및 소지품. 휴대폰과 소지품. 내 학교에서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통상 목욕탕 들어갈 때 내 몸에 부착되어 있는 거 이걸 휴대폰으로 본다. 어떤 거? 뭐 귀걸이, 목걸이, 반지, 손목시계 이런 것들 목욕탕 들어갈 때 대부분 그냥 갖고 들어가잖아. 공중 목욕탕 들어갈 때. 집에서 들어갈 때는 벗고 들어갈 수 있겠지만. 공중 목욕탕 들어가는데 목걸이가 한 1,000만 원짜리야. 어떻게 하고 들어가? 기왕이면 하고 들어가죠. 예를 들어서 뭐 다이아 반지인데 한 뭐 5kg짜리야. 기왕이면 하고 들어가죠. 손목시계 5천만 원짜리 롤렉스 뭐 좋은 거야. 어떻게 하고 들어가겠어? 하고 들어가겠지. 이런 것도 휴대폰으로 보는 거야. 휴대폰은 통상 내 몸에 부착되어 있는 거. 또 아니면 유가증권 같은 거. 뭐냐면 모랄성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짓말하기 딱 쉬운 거 이런 거 있잖아. 그럼 휴대폰으로 봐요. 보험회사 해줄까 안 해줄까? 절대 안 해준다라는 거야. 그럼 뭘 해줘요? 소지품만 해줘. 소지품. 소지품 뭐예요? 별도로 들고 다니는 거. 여러분 갖고 다니는 그 스마트폰 같은 거, 노트북, 핸드백, 기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 소지품이야. 소지품은 해주는데 휴대품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럼 소지품은 얼마까지만 해줘요? 1인당 한도 얼마? 1인당 한도 얼마? 200만 원까지. 대신 분실돼서 없어져서 그럼 안 해줘요. 있어야 해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우리 식사한 다음에 이따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